1교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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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자, 아이들 나라와 함께하는 엄빠교실 1교시. 오늘 드디어 첫 수업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엄빠교실의 조교 정도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조교인데요. 오랜만이시죠? 채팅창에 전 세계적으로 그냥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영어도 들어와 있고, 영어래 미국 분도 들어와 있고, 영어가 들어오진 못하지요. 예, 남팍님께서 뒤에 곰이 너무 귀여워요. 예, 내가 먼저 나왔는데 이제 곰부터 얘기하고 있네요. PD 트랙님께서 태균아버니 잘생겼어요. 자, 저분 선물 쏘겠습니다. 관심 좀 주대요 하시는 분, 이스라엘에서도 오빠 팬이. 와, 이스라엘에서 보고 계시네.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이 커피 쿠폰이 한국 거라. 오늘의 주제는 독서예요. 오늘 1교시 주제는 독서. 자, 얼마 전 LG U+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독서 지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독후 활동 지도가 어렵다. 이게 31%. 어떤 책을 읽혀야 할지, 그러니까 도서 선정이 어렵다가 26%. 그리고 아예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가 36%.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다 듣고 나면 여러분 그 고민들이 화면 이쪽으로 싹 다 해결이 됩니다. 싹 다 해결이 됩니다. 진짜로 싹 다. 아주 모시기 힘든 선생님은 모셨거든요. 백희나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공책 작가 백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엄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 이런데 잘 모실 수 없는 분인 걸로 알고 있고. 네, 알고는 그렇죠. 못 나왔을 것 같네요. 당신이. 아니 아까 저희가 이제 미리 미팅하고 그러실 때는 되게 밝고 그러시다가 네. 예, 좀 긴장이 되시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해서 깨어 있습니다. 지금 저 채팅창 반응을 보면요, 너무 미인이시라고. 예, 자주 들어보셨죠? 좀 늙어갈수록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떨리는 거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우시는 것 자체가 진짜 멋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본인이 그걸 인지하고 계시는군요. 이 상황이 정말 동화 같습니다. 지금. 예, 지금 동화 같아요. 김기영님 멋지세요 작가님. 이선현님 반갑습니다. 작가님 너무 이쁘세요. 미인이세요? 진짜 미인이세요. 김현서님 다 미인이세요. 미모 관리 비법은 지금 동화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모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지금 그 얘기 앞에 너무들 환영을 해주시네요. 네, 그걸 다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지금. 아니에요. 계속 이러시면서 받아들이고 계세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국인 최초 아동문학계 노벨상을 수상하신 거잖아요. Och författaren Peck-Hina. I'm the winner? Oh, thank you. 매년 시상식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고 있고 올해도 67개국 240명 작가가 후보에 올랐는데 그 중에서 딱 수상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모르는 번호 아니에요. 네. 모르는 번호 안 받으시면 상을 못 받았던 거 아니에요? 외국 전화라서 처음에는 끊었어요. 처음에 끊었어요? 처음에 끊었어요? 야, 그분 당황하셨겠다. 네, 근데 두 번째 오길래 어쩔 수 없이 받았죠. 정말 급한가 보다. 당시 화면을 좀 볼까요, 그러면? 저거 정말 보고 싶지 않네요. I have the great pleasure and honor to tell you that you are the laureate for 2020. 2020. Yes, you are the laureate for this year. Okay, I'm the winner? Yes, you are the winner. Oh, thank you.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저때 사실. 잘하시는데 영어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I'm the winner? 내가 받았다고요? 그런 얘기잖아. 뭘 준다니까 고맙다고는 했는데 정말 그 상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혹시 스웨덴이니까 그쪽 비슷한 상일까 했는데 다른 상일 줄 알고. 네, 정말 그 상은 정말 너무너무 제가 염원했던 인생의 목표같이 그렇지만 너무 기뻐하면 그 상이 아닐 경우에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기뻐했는데 너무 무덤덤하게 받아서 그러니까. 당황하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한 작품이 아니라 작가의 업적 전체와 예술성을 보고 주는 상이기 때문에 상금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돈으로 6억 원이 넘는다. 듣자니 노벨상 다음으로 상금이 가장 많은 거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와, 저는 요 얘기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제작진들한테 동화책 작업하시면서 사이사이에 컬투쇼를 많이 틀어놓고 하셨다고. 네. 제가 좀 지분이 있네요. 녹아들어 있겠죠. 다 쓰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지분이 있다 그래갖고 컬투쇼 틀어놓고 하셨잖아요. 오진영 씨 대단하십니다. 범준맘 너무 자랑스러워요. 범준이가 맞네요 세상에. 근데 그 자제분 네, 성함이 저희 우리 아들 범준이로 알고 이름도 있는데. 범준이고 범준이 아버지. 예, 저도 아들 이름이 범준이에요. 그럼 우린 부부인가요? 여보 여기 왜 나온 거야? 그 상 받은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범준맘한테는 저희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우리 여보가 사인 책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화 낭송을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감히 선생님하고 좀 같이 이렇게 책을 좀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 싶어갖고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알사탕에서. 저는 그 옛날부터 오키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저의 주인공인 동동이를 해주시면 저는 정말. 제가 오키 목소리로 동동이를.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영광이네요.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꼴딱 침을 삼켰다. 그러자 소리가 더 또렷이 들렸다. 동동아 여기야 여기. 네, 지금 동동이를 부르는 소리가 난 거예요. 네? 지금 자 먼저 하시. 동동아 나는 소파 너희 집 소파 리모컨 내 옆구리 너무 결려 아파 분명 즐기고 계시는 건데 귀신 소리가 났어요 지금. 소파가 말을 걸어왔어요, 그죠? 소파다. 소파가 말한다. 리모컨이 거기 있다고? 지난 일요일부터 안 보이더니 제자리에 안 뒀다고 아빠한테 혼났는데 나는 용기를 내어 소파 곁으로 다가갔다. 그래 마지막으로 할 말이 너희 아빠 보고 방귀 좀 그만 너무 힘들어 숨쉬기가 여기 앉아서 끼지 마시라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야 직접 쓰셔서 그런지 너무 소파를 잘 살리신다. 저는 소원을 이뤘습니다. 김태희 씨께서 글을 올리셨. 너무 무섭다고 소파 소리가. 나는 소파.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 합니다. 수상 이전에도 작가님 책들은 그 미취학 최고 인기 도서로 유명했었고 얼마 전 세계 린드그렌에서 아까 수상 작가들 책 중에 대여 순위가 1위부터 8위까지가 전부 백희나 작가님 책이었어요. 인기는 실감하시나요? 네. 아니 백희나 아니야 뻔이나. 저도 이제 작가님의 책을 다 읽어봤지만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저도 힐링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일부러 좀 그 의도를 하신 것도 있습니까? 일단은 저도 제가 재밌어야지 책을 재밌게 만드니까 왜냐면 만드는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오잖아요. 네, 책을 읽어주는 사람도 휴식이 되고 즐겁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김현서님은 저는 47살인데 알사탕을 좋아한대요. 감사합니다. 김현서님께 하나 쏠까요? 네, 커피 괜찮지요? 이제 김현서님 커피 갑니다. 알사탕을 좋아하는데 알사탕에 사인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커피를 백희나 작가님이 굳이 고르셨습니다.
They're high. 중학교 1학년인데 나는 계단을 좋아한다고 고맙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네, 방금 올라왔네요. 그래요? 그분께도 커피 드릴까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러면 사인본 책 드릴까요? 팬들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우리 엄마에게는 우리 아빠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엄빠들이 아이들에게 독서를 강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되고 우리 아이가 책과 친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지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을 좀 알려주실 분 아동문학평론가이시자 작가 교수로 활동 중이신 김지은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박수. 자. 아유. 예, 미안. 안녕하세요. 아동문학평론가 김지은입니다. 독서 트렌드를 읽고 데뷔하는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책을 도대체 언제까지 읽어줘야 되는 거냐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되냐 다 읽혀줘야 되는 것이냐 애가 읽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냐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이것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닭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조금만 좀 이따가 해주세요. 라떼 독서, 요즘 독서. 이거 진짜 궁금해. 미취학일 때까지는 어떤 도서를 읽혀야 되고 그 나이에 맞는 필독서 꼭 읽어야 하나요? 이거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필독이라는 말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독서를 관리하던 시절의 얘기고요. 그렇죠. 예, 지금의 아이들은 정보는 다른 곳에서 많이 입수를 하고 오히려 책을 통해서는 이야기와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독이라는 것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 전혀 없고요. 몇 학년 때까지는 몇 권을 읽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그렇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제 생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내가 좋은 책이 꼭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어른이 볼 때는 어른의 시선을 달래주는 책이 더 좋아요. 엄마 너무 힘들지 않아? 뭐 오히려. 아이 키우면서 어렵죠? 이런 얘기가 있는 그림책들도 있어요. 그걸 오히려? 예, 그 책을 읽을 때 자신이 좋으니까 아이한테도 계속 읽어주시는데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양육하면서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할지 그 마음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책을 권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최풍곤 씨 이거 어때요? 아이가 한 권만 계속 번갈아 뭐 예를 들면 알사탕이면 네네네. 알사탕만 계속 보는 거는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저희는 책을 읽어서 지식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는 책이라는 어떤 물건이 굉장히 낯선데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예, 자기 마음에 든 거예요. 그 책이. 그래서 계속 읽는 거고 그 아이가 이제 오늘 읽을 때랑 내일 읽을 때 똑같은 감정이 아니라 이제 어제 읽을 때는 비가 오는 날 읽었는데 오늘은 해가 뜬 날 읽으면 또 이 알사탕 느낌이 다르고 그러면서 계속 한 권을 좋아한다는 건 이 아이가 이야기가 자꾸만 내 마음에 든다는 기분을 아는 거기 때문에 와닿네요. 그 기분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100권을 읽게 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싫은 책은 안 읽을 권리라든지 읽다가 이제 재미가 없으면 그만두고 다른 책을 달라고 할 권리 뭐 그리고 그 책과 관련해서 굳이 소감을 남기지 않아도 될 권리 이거 다 다니엘 페낙이라는 사람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요. 그 작가의 말이 너무 맞는 얘기인 거죠. 맞네요. 어린이에게는 독서의 그 권리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읽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는 거죠. 여보 보고 있니 혹시? 그 필독도서 다 안 읽어도 된대. 라떼는 뭐 지나치는 동네 서점, 대여점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우리 때는 진짜 많았죠. 요즘은 서점, 도서관에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실정이 됐잖아요. 그죠? 네네. 어떻게 하면 애가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럼 혹시 요즘 책 읽는 TV처럼 아이들이 리모컨으로 직접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아시죠? 백 작가님? 압수야. 중요한 건 영상으로 보든 책으로 보든 전문을 차근차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손쉽게 리모컨으로 자신이 열어서 전문을 볼 수 있다면 영상으로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책을 부모님이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근데 책이라는 건 특히 이런 백 작가님 작품 같은 그림책은 실제 책을 보시면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 질감도 있고 무게와 느낌도 있어서 그 다음에 실제 책을 사달라고 할 때
그 책을 꼭 사주셔야 돼요.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주시거나. 그렇지. 안 그러고 너 영상으로 봤잖아. 그 책 다 본 책인데 다른 책.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경험이에요. 세 번째 주제는 라떼는 책 읽어주는 부모가 많지 않았다. 맞아요. 요즘은 아빠 엄마가 책 읽어주는 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책을 어떻게 읽어주는 게 좋을까요? 무슨 멋진 성우처럼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읽어야겠다고 과도하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애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장면 자체가 재미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걸 재미있게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태도를 아이들은 보는 거거든요.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는지. 근데 그게 아니라 책 읽어줄 시간이니까 내가 이거 빨리 읽고 재워야지. 그 느낌을 다 알아요. 그럼 이제 읽어주다가 부모가 먼저 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어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저렇게 나는 멀쩡한데 자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른을 제일 좋아하는 순간은 어른이 만만해 보일 때거든요. 예, 절대 그걸로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 남편들이 욕을 먹거든요, 아내들한테. 당신 잠 못하냐고 그냥. 근데 이제 일어나서 다시 읽으셔야죠. 계속 자면 안 되고요. 네네. 나 때는 무조건 독후감을 썼고 요즘은 주로 토론 위주다. 책을 다 읽은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까? 네, 책 안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시지 말고요. 그 아이가 책을 읽고 어떤 기분인지. 예, 그리고 혹시 나한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주체를 아이 쪽에 두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쪽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혹시 너 그거 봤니? 거기 누가 나왔니? 이러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저 질문은 또 나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해서 책 읽고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어? 오히려 그냥 얘기 좀 해줄래? 이렇게. 네,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없다고 하면은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전혀 강요할 필요 없고요. 좀 아이가 말하는 시간을 기다려주셨으면. 기다려줘야 돼. 네, 부모님도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제발. 요즘은 말하기 독서라는 말도 있고 이제 어린이가 꼭 글로 쓰지 않더라도 자기 말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것도 좋은 독후 활동이. 그러네요. 네. 궁금한 게 독서 강연을 정말 많이 다니실 텐데 네. 요즘 아이들과 책과 친해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제 누구를 보고 있냐면 어른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전에 저희 자랄 때는 뭘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신문을 읽는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근데 지금은 어른을 보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저 안에 있는 게 뭐길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네, 이지은 씨, 제 손에 들리는 핸드폰이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뉘우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강윤미 씨, 워킹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독서 교육 방법은 그렇죠. 네, 일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내가 일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아이들은 엄청나게 교육받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나는 놓치는 정보를 저분들은 다 아실 거다 이건데요. 어린이는 정보나 속도로 키우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시간을 얼마나 가지는지는 양으로 승부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기 옆집 엄마애는 애를 벌써 책을 몇 권이나 읽었대. 막 강박관념이 생겨서 덜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워킹맘이시니까 책을 많이 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하시니까 돈을 버시니까요. 새로운 관점이에요. 예, 워킹하면 월급을 받으니까 책을 많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책방에 갔을 때 엄마가 굉장히 친절해지면 좋은 기분, 뭔가 좋은 경험을 자꾸 할 수 있게. 엄마가 신나야 돼. 가서. 네, 엄마 평소에 되게 힘들어하고 막 이랬는데 책방에 가면 엄마가 막 갑자기. 그럼 책방 가자 그러겠다 애들이.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관점이 뭐가 되게 달라요. 워킹맘이시니까 저도 워킹맘이니까 그 마음을 너무 불안한 마음. 아무래도 전업주부 애들이 되게 똑똑하단 말이에요 보면은 제 느낌에.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말을 안 시켰나 애한테. 저도 되게 많이 불안했던 기억이. 그랬군요. 백희나 작가님이 했던 그 얘기는 워킹맘들이 가지는 큰 그 공허한 기분을 좀 달래주려고 해주셨던 백희나 작가 스타일의 유머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발 양으로 많이 사주는 것에 너무 경쟁의식 느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살 수 있는 거는 중고 서점에 가서 한 몇십 년 되고 맞춤법도 다 바뀐 거 몽땅 사다 주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양으로 경쟁하지 마세요. 한 권이라도 마음에 들어오면 되죠. 한 권이 제대로 아이의 마음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는 어른이 없는 시간에 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하루 종일 불안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저녁에 만났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되는 거지. 사랑이 진짜 중요한 네네. 거죠. 그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예, 일하는 어머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아이는 싶어요. 알아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잘하고 계세요. 다들 우리 맘들 파이팅 파이팅. 예. 부담을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책이니까 글씨를 안 그림책이니까. 읽어도 되잖아요. 그림이 해주는 이야기도 많으니까 정말 목소리가 안 날 정도로 지쳤다 그러면 같이 그림 아이가 원하는 장면 펴놓고 같이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부담 갖지 말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즐겨라.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진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오늘 어떠셨어요, 작가님? 뭘 하다 갔는지 모르겠네요. 잘했는지. 우리 엄빠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빠들 안녕.